네, 동물의 다양한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과학을 찾아내는 시간이죠. 과학관엽 동물원입니다. 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동물을 만나러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치타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네.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 세계 100m 최단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보다 훨씬 빠른 치타.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치타를 취재하러 동물원에 갔다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봤는데요. 네. 이 치타가 한 우리에서 코뿔소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치타가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코뿔소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서 네. 제가 이번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코뿔소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오늘 주인공이 코뿔소란 얘기인데 실제로 이 코뿔소하고 치타가 어떻게 한 지붕 아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타는 육식동물이고 네. 코뿔소는 초식동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오히려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먹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요. 뭐 서로 도움을 주는 공생까지는 아니라도 한 지붕 아래 사는 공존 관계 정도는 가능한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뭐 치타들이 코뿔소에 따로 관심을 갖거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 뭐 크게 서로 관심이 없다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도 워낙에 넓은 공간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쉽게 마주칠 일도 많이 없고요. 오히려 이 육식동물인 치타가 코뿔소를 만났을 때 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해네요. 네, 그렇죠. 사육사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몸무게 차이만 해도 한 30배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타가 코뿔소를 감히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코뿔소 또한 굉장히 그 소리도 잘 듣고 냄새도 잘 맡고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치타가 가까이 오더라도 위협적으로 치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야, 몸무게가 치타보다 코뿔소가 30배 이상 나간다. 제가 잠깐 상상을 해봤어요. 저보다 30배 이상 몸무게가 나가면 얼마나 될까? 2톤이 넘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못 덤빌 것 같은데요, 실제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말씀 들으신 대로 이 치타가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네. 치타가 조금만 그 가까이 와도. 공격 태세를 어. 취한다 하면 코뿔소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을 못하죠. 그래서 몸집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위협적일 것 같은데 치타보다 30배 크다는 게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코뿔소가 실제로 육지에 사는 포유류 가운데 코끼리보다 두 번째로 큽니다. 네. 그래서 보통 몸무게가 2톤 가까이 나가고요. 어. 많게는 3톤까지도 나가는데요. 성인 남자의 20배에서 30배 덩치니까 그만큼 힘도 아주 세겠죠. 근데 이 코뿔소가 그 풀만 먹는 동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체격 유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풀만 먹지만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래서 건초를 위주로 하루에 15에서 20kg 정도 먹고요. 네. 이 동물원에 있는 코뿔소의 경우는 다른 초식 동물처럼 사과나 바나나 같은 그런 과일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야, 역시 덩치값을 하네요. 보통 그렇죠. 대식가가 아닌데. 그런데 초식 동물이니까 좀 성격은 온순한 편이 아닐까요? 이 같은 초식 동물인 하마와 비교를 하면 뭐 네. 비교적 온순한 편이긴 한데요. 생김새가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실제로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 영역을 침범하거나 또 식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먹이를 건드리게 되면 당연히 공격을 하는데요. 순간적으로 동작이 빠르고 또 힘이 아주 세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위협적인 동물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피부가 조금 갑옷을 입은 것처럼 굉장히 좀 단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화면 봤을 때는 살짝 회색 같기도 하고 붉은색도 좀 띄고 있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네, 실제로는 회색에 가까운 네. 게 맞고요. 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지능 목욕을 했기 때문인데요. 아마 뭐 여러 영상에서 보신 적이 네. 있으실 텐데 야생에서는 기생충이나 이물질이 몸에 자주 붙기 때문에 이 피부에 묻은 것들을 떨어뜨리려고 지능 목욕을 합니다. 네. 특히 더운 날에는 진흙이 피부 표면의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커서 아주 즐긴다고 하는데요. 이 동물원에 있는 코뿔소들도 지능 목욕을 좋아합니다. 이 3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들어가면 줄줄이 뛰어 들어가서 모두 목욕을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사람으로 치면은 피부에 좋은 팩 같은 걸 하는 거네요. 특히 이 동물원에 있는 코뿔소들은 이 고창에서 직접 공수한 아주 고급의 야. 진흙을 사용해서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좋겠네요. 네. 저보다 피부가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코뿔소 하면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역시 그 뿔이 어떻게 생기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이 코뿔소의 뿔이 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아, 텐데 뼈가 아닌가 보네요. 네, 사실은 이 코 부분에 있는 피부가 단단하게 변하면서 뿔이
뿔 모양으로 굳어진 건데요. 아. 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2개가 있는 종도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종도 있습니다. 성분은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과 같은 케라틴 성분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팀이 CT로 촬영을 해봤더니 중심부로 갈수록 이 칼슘이나 멜라닌이 많이 쌓여서 더 단단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의 머리카락처럼 이 뿔도 살아있을 때는 계속 자랄 수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는 코뿔소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자랄 수 있는 게 네. 맞고요. 보통 1년에 3에서 8cm 정도 자라고 가장 길게는 150cm까지 자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뿔소가 뿔을 나무나 이 바위에 가는 행동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60에서 70cm 정도로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밀렵꾼들이 뭐 동물들 뭐 코끼리 상아라든지 뭐 사슴뿔 같은 것을 닥치는 대로 다 막 잡아서 잘 나가는 게 그 건강에 좋다는 그런 속설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코뿔소 뿔이 자양강장에 좋다더라, 뭐 예. 진통이나 해열에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소문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밀렵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요. 아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뿔소 뿔은 케라틴 성분입니다. 네. 먹어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암시장에서 코뿔소 뿔이 거의 1kg당 7천만 원 이상, 어휴. 금이나 뭐 마약보다도 더 비싸게 팔리기 예. 때문에 밀렵에 대한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이잖아요. 결국 그런 것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밀렵이 아무래도 가장 큰 네. 원인이죠. 서식지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지만 이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7시간마다 한 마리씩 코뿔소가 희생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코뿔소가 모두 5종인데요. 대부분 아주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고요. 또 벌써 야생에서는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아서 아마 멸종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종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일부 종은 멸종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얼마나 큰 위험에 놓여 있는지 실감이 납니다. 그러면 이 코뿔소들은 제대로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이제 이 밀렵꾼들이 항상 이 코뿔소 뿔을 노리고 있어서 아. 사실은 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한 동물원에서는 이 코뿔소 뿔을 미리 잘라서 밀렵꾼들로부터 코뿔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 보호하겠다 이런 시도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대부분의 코뿔소 종이 뭐 100마리도 채 남지 않은 상태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북부 흰 코뿔소가 야생에 단 3마리밖에 없는데요. 3마리는 너무 심하네요. 네, 그래서 이 케냐의 한 보호구역에서 이 3마리의 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 경비가 24시간 동안 철통 감시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 여전히 밀렵의 위험 때문에 저렇게 총을 메고 다니면서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있는 코뿔소들인 거죠? 네, 그렇죠. 저 코뿔소들이 지금 북부 흰 코뿔소인데 네. 지금 아기가 그러네요. 있는데요. 네. 네, 어미를 잃은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관리인은 물론 수의사들이 항상 상주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뿔소를 살리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저 코뿔소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 보니까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 사람들이 코뿔소의 멸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코뿔소의 종을 보존하겠다라는 네.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는 코뿔소의 뿔을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식을 한다거나 음. 또 줄기세포로 코뿔소를 인공 배양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신 그 북부 흰 코뿔소의 경우는 체외 수정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모두 부작용이나 논란의 우려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코뿔소의 멸종을 막기 위한 어떤 최후의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 후손들은 이 코뿔소를 뭐 그림이라든가 영상으로만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나중에 멸종이 돼서. 네, 이렇게 정말 멸종이 코앞에 닥친 상황은 굉장히 네. 안타까울 수밖에 네. 없는데요. 실제로 야생동물 전문가들이 이 코뿔소가 2026년이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네, 예측을 가까운 미래네요. 네, 맞습니다. 내놓기도 해서 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야생동물의 천적은 사실 뭐 자연 환경 보호 그런 훼손 네.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천적이 맞습니다. 아닌가 이런 네. 안타까운 마음도 들긴 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